안녕하세요. N3C 시뮬레이션 업종에서 게임 엔진 활용 주제로 발표하는 발표자 안녕생입니다. 발표자 소개입니다. 저는 스펙타클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의료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두 개의 기업을 창업을 했었고, 현재는 이직해서 투비 네트워크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게임 분야 쪽은 살다 보니 조금씩 엮였었는데, 작은 게임들도 만들어서 출판했고, 넥슨 NOS 과정도 거쳤습니다. 현재 회사는 또 우연찮게 게임 분야에 밀접한 회사입니다. 유니티는 8년 가까이 사용을 해왔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발 도구이자 취미 도구입니다. 취미로 신기한 개발 소스들을 많이 사느라 돈도 많이 질렀습니다. 게임 개발을 업이 아닌 취미로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발표 타겟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게임 분야로의 진출을 하고 싶은 개발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가 궁금하신 분들, 게임 엔진의 활용 사례들이 궁금하신 분들, 누구나 가볍게 빠르게 들을 수 있는 발표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게임 엔진 활용 시뮬레이션 산업을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국가 주도하에 용역을 관리하는 나라 장터인데요. VR 관련된 신용역 발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야는 지원금 위주로 발전 중이고, 현재는 시뮬레이션 중에서도 VR, AR, MR이 좀 트렌드입니다. 이전에는 자체 개발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게임 엔진을 활용하고 특히 유니티 3D를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왜 유니티 3D가 점유율이 높은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게임 엔진 중 가장 빠르게 새로운 기기를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편입니다. 언어도 C샵을 사용해서 윈도우 친화적이긴 하고요. 그리고 VR, AR, MR은 당연히 다양한 장치 같은 것도 지원합니다. 인베디드 장치가 특히 좀 지원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인텔에서 지원하는 뎁스 카메라 등에도 지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마우스랩이나 아니면 자체 증강현실 라이브러리까지 유니티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촉방과 서포터즈가 좀 친화적이어서, 기업 친화적이어서 사업금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니티 3D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활용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광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패션 모델하우스라든가 인테리어 등에서도 실제로 활용되고 있고요. 심지어 영화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CG를 만드는 다른 툴들이 많은데 어느 분야에서 사용되냐면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뭐 영화의 프로토타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분야에서 이제 최근에 유니티가 산업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모전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야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제 직전 회사가 이제 의료 회사였는데요. 아마도 의료 쪽이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가장 비전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 실습 아니면은 그 의료 실습, 수술 실습 이런 것들. 그래서 BR 치료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나 BR과 의료기기 등록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BR 의료기기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왼쪽 아래에서 MRI 파일, 그러니까 다이콤이라는 의료정보 표준이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유니티 3D에서 이걸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실제로 CT나 MRI 사진도 불러올 수 있고요. 오른쪽 아래는 이제 특수 카메라로부터 신체 관련 입력 데이터가 넘어오면 그것을 시뮬레이션 시켜서 척추의 모습을 시각화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게임 엔진을 활용돼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 산업 쪽 분야입니다. 홀로그램을 통해서 수리나 매뉴얼을 보조한다거나 제조 장치나 컨베이어 벨트를 시뮬레이션하거나 자율주행을 시뮬레이션해서 딥러닝으로 학습시킨다 하는 분야들도 있고,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엔진을 응용해 자체 유니티에서 개발한 유니티 리플렉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건축 정보 모델을 시각화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짧게만 이렇게 소개했지만 게임 엔진을 활용한 분야들은 정말 신기하고 다양한 분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표에 껴넣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현업에 있다 보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의 업계의 비전입니다. 장점으로는 시뮬레이션 분야 시장들이 확실히 커지고 있긴 합니다. 네, 무조건 우상향으로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의 성능 증가로 인해서 분야가 확장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가 많이 발전되고 인베디드의 CPU 속도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성능 증가로 인해서 분야의 확장성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뭐 AR, VR, MR 시장의 확대, 그리고 정부의 서포팅, 뭐 새로운 분야를 좀 많이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비전이라고 좀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엎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외주라든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단점으로는 이제 서류 작업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분야가 거의 대부분은 신 분야다 보니까 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니까 자기가 거의 사수인 거죠. 그리고 단일 분야로는 크게 성공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에서는 게임이라는 대분류가 있는 반면에 이 분야는 이제 다른 회사가 이제 중점적으로 맞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분류로 나눠진 게 시뮬레이션 분야다. 그러니까 팀 중에 하나가 이제 시뮬레이션 분야인 거죠.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장단점이기보다는 게임 개발과 좀 많이 다른 점들입니다. 0년에서 2년 사이에 단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SI 같은 용역이나 R&D가 좀 다수입니다. 뭐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유지보수와 고도화를 그렇게 잘 염두에 두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멀티플레이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작업도 잘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기획도 좀 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 있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보단 좀 보여지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뭐 테크니컬 아트 작업을 좀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잘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분야인데,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 60fps를 유지해야 되거나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고 네트워크 속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뮬레이션 분야는 1fps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니면 후처리를 해도 되고요. 뭐 이런 특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학하고 물리 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뭐 게임 엔진에서도 활용할 때 수학이 좀 활용되거나 이렇긴 한데,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좀 더 좀 뭐랄까 현실 세계에 좀 가까운 물리 엔진이나 수학적 법칙을 좀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맞는 도메인 지식들을 좀 많이 활용하죠. 의료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드웨어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뭐 그 게임 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모바일 하드웨어 의존이라고 보는데, 아예 하드웨어 그 자체에서 좀 많이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직을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면은, 뭐, 게임 엔진 개발자 분들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기획자 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던 업무랑 타겟이랑 생각하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2C에서 B2B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직이나 이런 걸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엔진 개발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 개발이 좀 질리는 분들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게 개발하는 게 자기한테는 더 맞다.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고 그냥 어, 바로 출판하거나 막 이런 거에 조금 더 잘 맞다. 좀 완성도 있는 거를 만들기보다는 뭐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덜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하드웨어나 이런 거에 얼리 어댑터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서 쓰기 좋아하시는 경우 이걸 좀 추천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고서 쓰는 것도 은근히 재밌어가지고 일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데, 보통 대부분 개발자들이 그렇진 않지만 뭐 그러신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